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꼽는다면 이곳을 꼽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청담동 거리. 개성 넘치는 건물에 화려한 쇼케이스, 각종 유명한 브랜드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곳에 또 하나의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송은미술관입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었다는데요. 건축 이야기는 언젠가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건축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바로 제22회 송은미술대상 전시입니다. 대체 어떤 전시이기에 그러냐고요? 일단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로비 풍경이 범상치 않습니다. 회백색의 콘크리트가 공간 안에 묵직한 공기를 뿜어내는데요. 그렇다고 딱딱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계단, 유리벽의 경계를 넘어 건물 밖으로 이어진 이 계단의 은은한 곡선이 묵직함 속에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 와 있다니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전시가 열리는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잠깐만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죠? 우물 같은 구멍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하에서 선보이고 있는 작품 오디오가 이 구멍을 타고 1층 로비에까지 울려 퍼지는 거였습니다. 아직 지하엔 가보지도 않았는데 소리만으로 작품의 존재를 먼저 만난다? 특이한 경험입니다. 이곳이 전시가 시작되는 입구인데요. 자꾸 제 발길을 붙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도록들이 있는 방부터 먼저 둘러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니까 오늘 전시에서 만날 작가들 도록이네요. 송은미술대상. 매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작가를 발굴해서 선발하고 지원하는 미술상이라고 합니다. 503명이라는 높은 수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선발된 총 20명의 작가들. 무엇보다도 45세 이하 모두 젊은 작가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철학을 설계해 오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온 작가들에게 그 영예가 주어진다는데요. 도록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작가들마다 과거에 어떤 작업을 선보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치열했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어서 작품을 만나러 가볼까요? 공간 분위기가 좀 다르죠? 더 환하고 뭔가 약간 쾌적한 느낌? 창문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APMA 갔을 때 기억나요? 창문이 없는 지하에서 사방이 온통 하얀 벽분인 미술계 용어로 말하면 화이트 큐브 공간이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미술관, 갤러리 하면 왜 창문이 없는 하얀 공간만 떠오를까 하고요. 언젠가 큐레이터님한테 들었었는데 햇빛에 작품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작품을 보호하는데 온도와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들을 통제하려면 아무래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흰색 벽이라야 그 위에 전시된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화이트 큐브가 전시 공간의 대명사처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은 좀 다르죠. 심지어 저기 창문 앞에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저 꽃과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테리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 위에 시가 쓰인 종이가 있어요. 신동엽. 여러분, 흔히 아는 동엽이 형이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 배운 거 기억나세요?
4.19 혁명을 노래한 시였는데 맞습니다. 김수영과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신동엽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쩐지 너무 소소하다? 아니 그런 표현보다는 작품 같지가 않고 약간은 일상적이다? 라고 해야 되나? 이 작품을 전시한 사람은 김영글 작가. 찾아보니까 돌을 가지고 연 전시가 인상적이에요. 어찌 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돌인데요. 한 번쯤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저마다 품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흔하디 흔한 테이블, 의자, 꽃. 근데 그 속에 자리한 귀한 말. 그 의도를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어쩐지 이 작품의 정이 가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풍경, 햇살의 움직임, 그 시간의 흐름에 몸을 내맡긴 작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자체로 또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마음이 갈 수밖에 없네요. 와, 이 작품을 한번 봐보세요. 색감이 정말 화려하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그 광고 모델을 했었던 브랜드긴 한데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 광고 딱 그런 건데 그리고 저기 산봉우리에 꿀벌들이 날고 있는 거 그거네.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잖아요. 포도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디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이들은 꿀벌입니다. 꿀벌 인간? 뭔가 풍자하려는 것 같죠? 여러분 혹시 그 뉴스 기억나세요? 딱 1년 전에 꿀벌들이 통째로 실종이 된 사건이죠. 벌통 열면 꿀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인은 이상기후다. 서식 환경이 안 좋아서다. 근데 정말 문제인 거는 꿀벌들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꿀벌들이 꽃가루를 옮기고 다니면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는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장종환 작가의 뉴슈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무시무시한 이름의 작품은 꿀벌들이 찾아 헤매는 이상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정말 꿀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궁금하네요. 정말 진심으로. 아무튼 이렇게 총천연 세계 풍경을 보는 일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와, 이 풍경은 도대체 뭐죠? 안성석이라는 작가의 작품 공간이라는데 작품 구성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가상현실, 흔히 VR이라고 하죠. 최첨단 VR 고글이 있는데 그게 놓인 곳은 웬 스티로폼이고요. 실제로 촛불도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도 함께 작품인 건가? 그런데 이 VR 고글을 쓰는 순간 우리는 매우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년 가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죽음들. 작가는 가상현실 속 자신이 구축한 세계로 관람객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보라고 말합니다. 손을 내밀면 차가운 유리창, 하지만 누군가 칠해놓은 하트 위로 손길을 옮기면 미지근하지만 차지 않은 감촉에 인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앉아있는 이 스티로폼, 실제로 노숙자가 사용하는 걸 작가가 받아온 거라고 합니다. 어쩐지 여느 플라스틱, 나무 의자보다도 더 따뜻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창문이 있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작품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괴리라거나 현실에서 벌어진 비극을 가상 세계에 밀어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온기와 그 위안을 또다시 현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도 그렇고요. 네, 전시가 이어지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3층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화이트 큐브 공간입니다.
확실히 2층과는 느낌이 다른 게 햇빛이 와닿으면 안 될 것 같은 회화 혹은 회화 기반의 설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전시에서 참 새삼스럽게 다가오네요. 그 중에 이 작품 최고은 작가의 작업입니다. 최고은 작가는 비디오 게임, 만화, 가상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사회문화 속 이야기를 다뤄왔다는데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온 작가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선보인다는 설치 작품.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들이죠. 특히 광고? 이런 것 같은데 화장품과 성형외과 광고에서 흔히들 보는 그런 이미지들 같아요.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네모난 거울, 그 사이로 무한히 반복되는 공간들, 꼭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도 영상 모니터로 광고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꼭 엘리베이터 CCTV를 연상케 하는 이 카메라 렌즈까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압축적으로 구현한 공간.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지럽네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마냥 둔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말 창문 하나 없이 어둡고 좁은 공간인데 여긴 무슨 실험실 같아요.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보았던 뭐라 그러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슬라이드 글라스. 슬라이드 글라스에 돌, 식물, 꽃가루 같은 것들이 담겨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우라늄? 방사능 나오는 우라늄 맞죠? 그 HBO 드라마 체르노빌 굉장히 재밌게 봐서 신기하네요. 이 공간은 전혜주 작가의 작업물인데요. 일상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었던 대상들을 수집하고 탐구하는 일을 해왔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여기 양쪽에 웬 스피커가 있을까 했더니 혹시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이 스피커는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계속 쏘고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군사 기술이거든요. 무기 장비로만 인식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라늄도 그렇죠. 그 체르노빌에서 보았던 장면이 문득 떠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막 났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저 멀찌감치에서도 구경을 하고 있고 가까이에서도 구경을 하고 있고, 그 불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자신들의 몸이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한계를 일깨운다니, 이런 발상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소리가 울려 퍼지던 우물, 그 지하에 왔습니다. 설레네요. 여기는 하얀 벽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노출돼서인지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꼭 그 벙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이 높으니까 또 그만큼 스케일이 큰 설치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놀래라. 관람객인 줄 알았더니 작품이었네요. 이거 페이크네. 이렇게 보니까 게임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아요. 비장한 표정으로 결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엔 이들의 소나기에 주저앉은 것 같은 괴물들이 맥을 못 추고 있군요. 이거 약간 롤플레잉 게임? 정말 게임 같아요. 더구나 지하 벙커 같은 이 공간 안에 작품들이 있으니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이 작품은 고재욱 작가의 작업인데요. 고재욱 작가는 정말 장르며 주제며 스케일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재미난 실험들을 많이 해온 작가인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의 초상을 작품으로 옮겨와서
낯설게 바라보고 한 번쯤 달리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세 사람 모두 유색인종, 그 아시아인으로 묘사를 해둔 것도 그런 약간 불편한 편협한 그런 의식들을 꼬집기 위해 작가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게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저도 약간 게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냥 게임이 좋아요. 상을 받은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전에 APMA에서 현대미술 작품들을 만나기도 했었지만 그 세계가 뭔가 난해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그렇고요. 하지만 이번 전시는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치열하게 쌓아온 세계, 그리고 이곳 미술관, 공간과의 조우가 작품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준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생각, 그런 감각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저는 그런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괜찮으셨죠? 오늘의 순간순간이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길 바랍니다.